장건의 서역 원정에서 비록 이제 월지와의 그 외교 동맹은 맺지 못했지만 이제 한나라는 이제 서역의 많은 정보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면서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개척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무제는 이제 군사 작전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실의 이제 젊은 외척 출신의 장군들, 뭐 위청 장군, 곽거병 장군 등에게 군사를 줘서 무려 이제 한 7차례 흉노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이 물량 작전에 결국은 이제 이 흉노는 뭡니까 이 굉장히 약해지고 흉노의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북흉노, 남흉노로 이제 분열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메꾸는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밑줄을 먼저 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라에서 알아야 될 황제가 딱 두 명이죠. 한고조와 한무제인데 이 한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에다가 네모를 좀 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흉노와의 이제 오랜 전쟁 중에서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다. 밑줄을 좀 치고, 이 재정을 메꾸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소금, 철, 술의 전매제죠. 한번 적어볼까요? 소금, 철, 전매제, 염철 전매제라고 하는데 국가가 소금과 철을 독점 판매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에 한은 무제 때부터 유학을 장려하여 유교적 교양이 있는 인물을 관리로 발탁. 이렇게 이제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이 한나라는 진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법이 너무 세서 망했겠죠. 그래서 법치를 완화하고 이제 유학을 장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국립대학이 바로 태학이죠. 그래서 태학 설립. 자,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가 기원 후 AD 1세기 초에 이제 외척 출신인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잠시 한 15년 정도 신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 황실의 후예인 광무제가 당시에 이제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나라가 이제 기원 직후죠. 그 서기 직후인데 요 앞으로 200년을 전한, 뒤로 200년을 이제 후한,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제 도합 한나라 역사는 이제 4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한 말기부터 이제 후한 시대에 이 호족들의 힘이 너무 이제 세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척과 황관 세력의 권력 다툼이 이제 치열해졌고, 그래서 이제 후한의 그 호족들은 이제 대토지와 노비를 이제 이렇게 소유를 하고, 또 자연재해가 이제 겹치면서 왕조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AD 184년에 누런 두건을 두른 도적들이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이제 후한은 이제 멸망하면서, 그러한 이제 혼란한 시기에 영웅들이 출현하죠. 뭐 원손이, 뭐 동탁이니, 뭐 조존이 하는 이런 이제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제 위나라, 후한에 이어서 이제 위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는 총나라, 손고는 오나라. 그래서 위초고 삼국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40페이지에도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제는 흉노와 장기간의 전쟁을 벌여 그들을 고비 사막 이북으로 밀어내고 깐수, 이게 이제 감숙성 얘기하는 겁니다. 감수,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하였다. 밑줄을 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장건의 서역 파견을 계기로 서역 지방과 비단길을 장악,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장건의 서역 원정을 계기로 서역 지방과 비단길을 장악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제의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 이 남쪽인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인데요. 오늘날은 이제 베트남인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 남부지방, 광동성, 광서성 이 지방에 있었고, 진나라의 하급 관리인 찌에오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 찌에우다가 이제 세운 국가가 이제 남비엣, 남월이라고 하는데, 네, 기원전 111년에 이제 이 남비엣을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자, 무제가 이제 남비엣을 멸망시킨 이유는 이제 이 남비엣이 이제 굉장히 그 농경이 발달돼 있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또 진나라 때 그 남쪽 영토를 되찾고 그 남비엣의 특산물인 뭐 물소뿔, 상아와 같은 남방의 이제 특산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멸망을 시켰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자, 요거는 이제 밑줄을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요? 남쪽의 남비엣과 동쪽의 고조선을 멸망. 그래서 이제 이 남비엣을 멸망시킨 지 3년 뒤에 이 기원전 108년에 이제 이 위만조선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은 당시 이제 이 위만조선이 동쪽의 예, 그다음에 남방의 친이 직접 한나라와 교역하는 걸 중간에서 막고 중간에서 이제 이어주는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한 무제가 고조선을 이제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관련 사진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직기사는 이제 중국 시안에 가면 실크로드 출발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중국 시안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장건이 이제 서역 원정을 나갔던 거죠. 그래서 장건의 이제 서역 원정을 이제 석상으로 돌로 만든 것인데 이 얼굴이 넙대대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장건이 되겠습니다. 장건. 자, 중국 아줌마들 아침에 체조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고조선과 남비엣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켰던 한 무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37쪽의 그 만주와 한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그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우리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BC 2333년에 단군왕검이 이제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듯이 정치적 지배자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단의 임금 동시에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나라의 왕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을 겸했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제정일치사회, 상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정일치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좀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고조선의 통치자는 밑줄 치고 제사장을 겸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팔조법이 있죠. 뭐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인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팔조법.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이 이제 기원전 한 4세기에서 3세기경이 되면 그 왕위를 세습했다. 뭐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 밑에 자, 밑줄을 치겠습니다.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등의 이제 관직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근거고,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은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잘 나가는 국가, 전국 7홍 중에 고조선과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연과 대립할 정도로 이제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진안교체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네모를 한번 칠까요? 진안교체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진안교체기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교체기에 자, 위만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세력을 키우더니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이 BC 194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올 적에 아주 강력한 중국의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 여기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철제 무기를 갖게 되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쪽의 예라는 나라, 이게 동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의 진, 사만이 되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중국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죠. 그래서 이제 한과 대립.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한과 대립 밑줄을 치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죠. 자, 중개 무역의 이익을 독점을 했었다.
그러자 이제 이 한나라 7대 황제 한무제가 결국 이제 기원전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한나라의 지방 제도였던 이제 군현제도, 한무제 때 이제 군현제도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군현제를 적용하면서 한사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사군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죠. 우리 한국사에서 이미 배웠죠. 숭화강 일대 이제 부여죠. 이제 연맹왕국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진입하지 못하고 고구려한테 흡수당하죠.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지배하는 그 독자적인 행정구역, 그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지배하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우리가 이제 사출도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 아까 이제 진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한진한 변한 사만으로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사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한왕, 뭐 그다음에 이제 신지, 견지, 읍착, 불해와 같은 정치적 지배자 외에도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죠. 그래서 사만은 재정분리 사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일본 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야요이 시대의 농업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서 기원 전후에 한 100여 개의 소국이 출현합니다. 100여 개의 소국이 출현하는데 한 3세기경이 되면 이것이 이제 한 30여 개 정도의 소국으로 통폐합되죠. 그 30여 개의 소국을 대표하는 소국이 바로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야마타이국이죠.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3세기경 밑줄을 한번 치시고, 자, 여기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지배자로서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여 다스렸으며 삼국시대의 위의 위초고 중의 위나라입니다. 사신을 보내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3세기경에 30여 개의 소국이 나타났고, 이들을 대표하는 소국이 바로 굉장히 힘 있어 보이는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던 야마타이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38쪽에 동아시아 각국의 건국 신화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에 이제 이 건국 신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삼황오제 신화라고 하죠. 삼황오제 신화라고 합니다. 삼황오제. 자, 이 하상주라고 하는 이제 고대 국가 앞에 이제 전설 속의 시대가 되는데, 이 삼황은 이제 복희, 여와, 신농입니다. 그래서 복희는 뭐 인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 준 신이고, 여화는 꼭 여우와 같죠. 이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신이고, 신농은 뭐 농사를 가르쳐 준 그런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삼황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5명의 그 군주들, 바로 이제 황제, 전욱, 제곡, 요순. 그래서 이제 이 삼황오제가 바로 이제 중국의 건국 신화가 되겠죠. 이제 요순 다음에 이제 우임금이 세웠다는 중국 최초 국가인 하나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정말 신의 나라죠. 신화의 나라죠. 신화로 얼룩져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있습니다. 기가 남자고 미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제 이 오빠와 여동생 간이죠. 이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바닷물을 휘휘 젖어서 이제 일본 열도를 만들고 많은 섬들과 신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자나기 오빠가 되겠죠. 남편. 이 이자나기 눈에서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낳죠. 그리고 이제 후에 천상의 신들은 이제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인 이제 손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인 니니기를 내려 보내게 되는 거고, 바로 이제 일본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바로 이제 니니기의 증손자라고 하는 거죠. 이 기원전 660년 일본 황실을 개창했다라고 하는 이제 일본 초대 천황 진무 천황이죠. 바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일본의 이 천황제도는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는 뭐 게세르 신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뭐 랑롱권 그런 신화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바로 단군 신화죠. 이러한 그 신화는 결국은 이제 그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이제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어떤 그 왕과 지배층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국가의 구성원들의 어떤 동질성과 우월성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각 국의 이제 신화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